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간입니다. 평온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10월 들어서 개인의 매수세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개인의 매도세 6,500억 원, 몇 달 동안 계속 매수를 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데요. 원래 계절성으로는 연말 들어서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지만 이번엔 대주주 요건 강화, 신용융자, 고점, 대출 규제라는 이슈가 겹쳐서 더 미리부터 매도 압력을 개인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오늘 시장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하루였습니다. 장중 혼조세를 보인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성공했는데요. 2,35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2,320선까지 추락하기도 했다가 장 막판 상승 전환의 성공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 덕분이었습니다. 기관 2,604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개인만이 2,9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도 장중 롤러코스터를 보이다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원, 한 2,500억 원 순매수, 외국인만이 순매수, 개인 기관들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년 6개월 만에 1,14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013-3366-8200번으로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의 소통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메시지,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급등 초읽기의 선구자, 급등왕 전문가님과 쉽고 유연한 실전 매매의 달인 박지서 전문가님 오늘 함께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생방송 기준으로 지금 8시 2분가량 N포털 사이트에 지금 검색어의 3, 4위가 대주주 3억이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만큼 주식 투자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급등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일단 그 여러 가지로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장이었는데, 뭐 아침에 급락을 했다가 또 급반등을 했다가 다시 장중에 또 밀렸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개인 투자자가 그 시장에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장이 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또는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하방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일단 그동안 하락을 하다가 오늘 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대주 요건 그 3억,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시장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되고 있고, 그 부분이 결국 뭐냐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좀 나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결정 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22일, 23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그 부분 자체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참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편안하게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조건들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지금 최소한 3억 양도세에 대한 그런 기준 자체가 기존에 한 10억 정도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실제 보면은 어차피 2023년부터 시작해서 양도세에 대한 그 차익에 대한 과세가 또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가 유예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참 시장 자체가 보면은 워낙에 좀 불안정한 움직임 자체가 뭐냐면은 지난번 방송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일단은 시장에 불안한 그런 물량들, 개인들의 보면은 큰 손들 물량 자체가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주, 2만주, 3만주 단위가 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일단 재편 차원에서 그런 매도물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담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사실 오늘 반등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 종목별로 상당히 많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 특히 개인 투자 입장에 봤을 때는 역시 상당히 보면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은 참 눈치를 보고 있고 어떻게 좀 그 방향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널뛰기장이 좀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워낙 불안한 모습들에 지루와 눈치 보기 장세라는 한마디를 줬습니다. 툭툭 던져지는 가끔 이 큰 손들의 매도 물량이 뭐 교체 매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뭐 10월, 11월, 12월 이 매도의 물량들의 이 불안한 심리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자, 이 대주주 3억 원 요건 강화라는 부분은 처음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이 국한됐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아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루빨리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자, 박재석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자체는 상당히 정말 뭐 드라마틱했죠.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정말 뭐 약간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인데요. 보니까 저희가 오늘 그 1시 30분 이후죠. 시장은 뭐 늘 오늘 그 오전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모르고 약간 상승세로 전환이 되다가 다시 또 뭐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1시 30분 이후죠. 그때부터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또 기간도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1시 30분 이후로 좀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장중 한때 코스닥 지수는 거의 뭐 800포인트대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찔할 정도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803포인트 때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주가는 그 부분에서부터 지지가 나와서 좀 강한 아랫골을 좀 길게 달고 올라와 줬고요. 뭐 거래소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뭐 36포인트 뭐 위아래로 출렁이 놓고 보자면 상당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아랫골이 길게 달고 나오면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갖다가 사실 하고 있지만 뭐 시장 자체는 아직도 사실은 이 부분이 단기 낙폭 과대했다는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이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다시 터닝 포인트로 돌아서서 여기서부터 지난 8월, 9월 달에 이어서 지금 매달 지금 이 60일선 지지를 확인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지지력을 확인하고 8월, 9월 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터닝 포인트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장은 아무튼 그 최근 들어 지난주 하락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물론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어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어떤 주가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들 이런 거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이십니다. 네, 800포인트가 코스닥 시장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오늘 불안했는데 정말 하락이 시작한 이래 오늘 정말 다이나믹한 모습이 최고조가 아니었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바닥을 찾아가는 중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바닥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한마디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주식시장의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자 이게 아랫꼬리를 크게 보인 이 모습에 조금 더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들 보내주세요. 여러분 013-3366-820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급등화 전문가님께서 직접 주제 선정을 해오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라운드 1 시작합니다. 메트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혼돈의 카오스 속에 일단은 오늘 반등을 성공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 자, 조정이 과연 이제 끝에 보인다라고 단정 예견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오늘 그냥 반등이죠. 반등을 봐야 되겠고 아직은 뭐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시장에 보면 변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미국의
대선 11월 3일 날 변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물론 트럼프가 될런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 될런지 그 부분 자체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어쨌든 뭐 유리할 거다 그런 그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선 자체가 보면은 이제 점점점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결국은 후보자별 그런 어떤 선거전 자체가 상당히 좀 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차피 오차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협상 자체가 거의 뭐 이 선거전에 물 건너갔다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시장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지연, 그러한 부분 자체도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6만 9천 명 정도 실제 사상 최고치. 그럼 결국은 미국을 봤을 때는 사상 최고의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여전히 보면 확산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좀 부담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정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따가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이중 천정형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부담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 다우나 나스닥, S&P 500이 강한 상승,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에 대세 상승을 한 이유는 결국 양적 완화입니다.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가 미국 시장을 일단 상승을 끌어왔었는데요. 그런 양적 완화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 자체는 사실상은 불투명합니다. 다만 이제 5차 양적 완화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정치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 그 부분 자체는 일단 한 번쯤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결국은 대주 요건 3억 양도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사실 이제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 봤을 때는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또 한편을 보게 되면은 불안합니다. 이거 진짜 이러다가 매물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종목당 3억 이상이면은 정말 돈도 많네, 부자네. 그런데 당연히 그냥 세금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이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것. 이번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역사적인 저점은 아니지만은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주역, 그러니까 반등의 주역은 결국 개인들이었습니다. 개인 큰돈들, 동학개미였는데 동학개미가 지수를 반등이 나왔고 그런 반등하는 가운데서 개인이 실제 매수한 자금이 무려 59조 원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자금들 중에서 상당수가 실제 대주주요건에 해당이 되는 물량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끌어가는 것은 물론 개인들 각각의 그런 어떤 자금들이기도 하지만 큰 손들이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일단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보면은 불안하고, 특히나 보면 개인의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3억 이상의 어떤 종목들에, 예를 들어 특정 종목에 3억 이상의 투자를 했다면 그 자금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러는 불안정성이 실제 보면 지난 5년간에는 12월 달 집중이 되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이 개인이 매수했던 자금이 많다 보니까 큰 손들이 이미 시장에는 좀 그런 부담을 가지고 물량을 좀 털어내기도 하고 물량 조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보면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쨌든 국정감사 지금 23일, 24일로 20일, 23일이죠.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그 국정감사에서 뭔가 대주 요건 3억에 대한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좀 진짜 좀 잘
물론 뭐 완전히 뭐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좋은 쪽으로 좀 해결되어서 개인 투자자가 진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황이 좀 조성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실제 보면 0.3, 0.25로 보면 그 하향 조정되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참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4조 4천억 정도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추정으로 봤을 때는 약 그 2배인 8조 8천억 정도가 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시 자체가 보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투자자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면은 그 세금이 더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리저리 세금을 내는 것은 맞고 또 수익을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맞지만 일단 그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을 살리면서 또 경제를 살리면서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또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세금도 거치고 기업들도 살고 또 개인 투자자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시 환경이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월 말에 국정감사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 부분 이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조정이 된다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갖고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함께해서 그래도 힘이 납니다라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지서 전문가님께서는 좀 오늘 주제 코스피 혼돈의 카오스 속 반등 성공. 조정은 끝났다. 이 물음표 뒤에 어떤 대답을 주시겠어요? 뭐 시장 자체가 저희가 뭐 보면 지금 오리무중이죠. 말 그대로 저희가 오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지금은 뭐 배팅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다. 뭐 이런 분석이 많았고요. 또 오후에 오히려 이제 그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또 오후에는 또 갑자기 뉴스가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나왔죠. 뭐 중국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에서 단기 바닥을 또 확인했다. 이런 또 어떤 긍정적인 분석들도 많았고요. 근데 제가 놓고 보면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오늘의 아래골이 길게 달고 오는 흐름,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단기적인 지지력을 확보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더 의미 있는 거는 코스닥 지수, 특히 요새 문제가 사실은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800포인트, 803포인트까지 근접해서 800포인트를 위협을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늘의 어떤 그 단기 바닥 이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게 뭐 저희가 진 바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번 주에 한번 저희가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 뭐 부정적인 부분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카오스처럼.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미 뭐 미국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야금야금 계속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 달러가 1년 6개월 만에 1,130원대, 뭐 엄청나죠 사실은. 저희가 뭐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때가 뭐 사실 저렇게 뭐 그 오래전 같지 않은데 벌써 1,130원대까지 정말 큰 낙폭을 보이면서 1,139.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또 역시 중국 경제가 또 회복에 따른 어떤 유한한 강세 이 부분이 연동이 되면서 원화도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원화 가치 상승에 따라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 어떤 증시 수급을 보자면 이 외국인 매도세가 또 약해지거나 오히려 또 매수세를 불러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저희가 증시에 다행인 거는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계속 사실은 제일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혼란이 왔죠. 아까도 증시도 카오스지만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2023년도까지 대주주 10억 기준 과세 이 부분을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3억이 아니라 10억 부분 이걸 유지를 하겠다. 이 뉴스가 갑자기 장 마감 후에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바로 또 이를 부인하는 사실 그게 아니다. 그대로 대주주 3억 원 기준 변경하는 부분 유지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가 사실 뭐 이로 인해서 저희가 증시 조정 또 하락
인한 손해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주식 투자 인구도 급증한 상황에서 아무리 저희가 단순하거나 복잡하게 생각을 해 보더라도 저희가 그 증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분과 과연 또 이 증시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힘드신 부분, 이걸 감안해 봤을 때 저희가 과연 어떤 부분이 이걸 그 여러 가지 물론 어떤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연 저희가 한번 그건 분명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요새 가장 그 핫 이슈가 그리고 혼란을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정책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뭐 계속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뉴스가 바뀌고 시장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여당과 야당이 이 대주주의 양도세 이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당과 야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미국의 재정 정책 같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엇갈리고 있지만 왜 저희가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계속 돼야 되고 또 말 그대로 이 소모적인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이 코스닥 시장의 급락의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민첩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다들 보시고 있는데 과연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소모, 논쟁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빨리 내려지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저희가 뭐 지금 증시가 사실 코스닥이 이런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파르고 또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아마 이 10월 달 들어서 추석 지나서 저희가 이 10월 달 장이 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코스닥이 800선을 위협한다? 이런 거는 아마 생각하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800선을 오늘 위협했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은 코스닥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이 많이 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지금 코스닥 지수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60일 이평선 이 부분 저희가 뭐 지난 8월, 9월, 10월 달 지금 세 번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8월, 9월 달은 쉽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은 지금 60일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사실은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달 같은 쉽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좀 이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아무튼 리스크 관리 부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코스닥 800선이 막 이탈 혹시 분위기 그런 것부터 좀 위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불안하셨을 거예요. 근데 박재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이거 아랫꼬리를 양봉 마감 이것의 저점 확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 줬고요. 네, 이 뭐 대주주 요건 3억, 10억 이거 설왕설래 정부가 하는 모습만 가지고도 자, 이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라운드 1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라운드 2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리합니다. 네, 아직은 하락 부분들이 더 키워질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것이 조금만 더 숨통이 트여지고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갖고 또 이번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무료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운드 2에서는 트렌드 클래스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오늘 어떤 게 좀 올랐을 거라고 여러분은 어떤 걸 주제로 선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급두가 전문가님께서 선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른 것들 중에서 오늘 마스크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아직 한 발이 더 남았다면 분명히 남은 수익이 있다면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볼까라는 주제를 선정해 오셨어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이 답은 예스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가장 좋을 때가 사실상은 이제 그 고점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 주가 자체가 보면은 이 코로나 관련 종목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올해 그러니까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9월까지도 코로나 관련 종목에 대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물론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것이 종목이 보면 마스크 관련 종목이었죠. 마스크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 그리고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실제 보면 뺑뺑 돌아가면서 순환적인 실제 보면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보면은 실적으로 좀 반영되는 부분이 마스크 같은 일부 종목들도 보면 상당히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상으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 그 기업들도 있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수천억대로 늘어난 그런 그 상황이 나왔는데 제가 한마디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시세를 많이 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실적이 좋긴 하지만 주가는 이미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별로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M 같은 경우에가 실제 보면은 코로나 관련 종목 중에서 마스크 관련 종목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보면은 7,000원대에서 이 종목도 거의 한 22,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면은 상승폭이 컸고요. 물론 이제 그 최근에 그 KM 같은 경우 실적 자체는 괜찮았어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 보시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이 88억,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기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15억 나왔고, 2023월 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1분기죠. 88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분기에 보면은 17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건 맞지만은 이 주가가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하락 조정으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왔지만은 거의 이제 바닥권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보면 이제 반등의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종목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보면 차트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주가 자체가 보면은 3,700원대에서 모나리자도 9,700원까지 수직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연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어요. 움직임 자체가 좋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하게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합니다. 차트 잠깐 설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웰크론입니다. 웰크론 역시 마스크 관련주죠. 지금 몇 종목들만 그냥 차트만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역시 그 웰크론도 보면은 그 3,000원대에서 출발해서 10,000원대까지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 관련 종목들은 불과 해봐봐야 100%, 200%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실제 보면은 CJ나 또는 바디텍메드나 랩지노믹스, 수젠텍 실제 보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았지만 실제 보면 주가 자체가 시젠 같은 경우에 3만 원대에서 32만 원, 무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올랐고 그리고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랩지노믹스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5,000원대였습니다. 5,000원대에 있던 주식이 57,000원, 역시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은 맞지만 주가가 이미 10배 이상 상당히 강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올랐는 폭에 대해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다고 해서 주가가 싸냐? 사실상은 좀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세 자체가 많이 냈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다음 PCL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00원대에서 4만 원, 4,000원대까지 수익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치료제 쪽에 한번 볼까요? 치료제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치료제 중에서 물론 이제 대표성을 띈 종목이 셀트리온이 되겠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14만 원대에서
33만 원대.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좀 그 주가 자체 폭으로 봤을 때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피크를 치고 나서 이제 하락 조정세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번에 히트 종목은 뭐냐면은 신풍제약입니다. 물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죠. 도대체 이 기업에 보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봤을 때는 이 주가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 원에서 무려 21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21배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만히 따져보면 가장 히트를 크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진단키트 내지는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20배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20배 갔다가 또 이제 절반 돼서 12만 원 온다고 해서 사실 싼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를 많이 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 조정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좀 한번 볼까요? 하나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라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올해 연초에 2,5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월 달이죠. 47,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종목들이 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나 나빠지나 그런 걸 떠나서 네.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진단 키트나 뭐 그 실제 보면은 그 뭐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 내지는 마스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 볼 수 있겠고요. 자, 힌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들이 아니면 그러면 종목이 없느냐? 종목 시장에 많고요. 이제 새로운 또 주도 섹터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답을 처음에 장바구니에 아직 남았다면서요. 이게 코로나19 관련주 담을까요? 라는 거에 노라는 얘기를 먼저 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먼저 올랐죠. 진단키트 정말 많이 올랐죠. 뭐 치료제, 백신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뭐 시즌은 3만 원에서 30만 원, 뭐 신풍제약 만 원에서 21만 원. 근데 이게 반토막 났다가 조금 반등 난 거 가지고 이제 뭐 상승 추세가 시작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4천만 명을 넘어서고 미국, 유럽 등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데도 박지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는 문제 이제 별로다라고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세요? 아니 뭐 종목별로 사실은 그게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큰 흐름은 뭐 저희가 이미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하면 저희가 성숙기 그 이후로 접어든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놓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시총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약 한 37개사가 시총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지난해 말 대비해서 평균 저희가 뭐 지수가 저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거의 뭐 한 87%나 시총이 급증을 했죠. 급증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시장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은 코로나에 관련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저희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약바이오 기업 놓고 보자면 결국 저희가 뭐 중요한 CMO 기업과 키트주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총 1위죠.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시총 1위인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기업입니다. 근데 지난해 저희가 이 시총을 보면 28조 원에서 올해 시총이 45조 원대로 급증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저희가 그 진단키트 기업이죠. 시젠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진단키트로 인해서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했죠. 그래서 시총이 8천억 원에서 시총 7조로 거의 뭐 10배 가깝게 급증을 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리스크한 부분도 분명히 지금 이 코로나 관련주들 분명히 있는 게 맞고요. 저희가 또 놓고 보면 중요한 게 결국 보면 저희가 제약 바이오 또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보면 CMO 기업과 크게 진단키트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들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사실은 진단키트주와 이 CMO 기업의 어떤 그 운명은 약간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입장벽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계속 어떤 그 기업에서 진단키트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았다, 유럽에서 승인 받았다, 미국에서 승인 받았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진단키트 이쪽에 대응을 못했던 해외 국가들이 이제 민첩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름 이후죠. 여름 이후에 어떤 자국, 어떤 키트 생산량을 늘리면서 말 그대로 이런 키트주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증가율이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놓고 보자면 아까도 제가 이 종목별로 엇갈릴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대표적 기업이죠. 시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시젠을 놓고 보자면 저희가 4분기부터 이제 오히려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어떤 키트 이걸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감과 코로나를 갖다가 말 그대로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세트 어떤 그런 키트 부분도 판매 예정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은 이 시즌에 대해서는 분석을 내놓을 때 오히려 뭐 대부분의 키트 업체주들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시즌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4분기에도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최우승자는 CMO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개발사가 말 그대로 실제로 백신에 실패하더라도 이미 약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CMO 기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 아마 자주 들으셨던 말씀이시겠지만 저희가 서부 금광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로 금을 캐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철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바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 코로나 관련 어떤 수혜주들도 보면 결국에는 CMO 기업들이 그 금강시대처럼 서부시대, 금강시대처럼 말 그대로 어떤 청바지 업체라든지 네. 아니면 철도 업체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MO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사실 이미 저희가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 결국에 이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이런 재료 소멸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뭐 내년 6월에 아마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재료 소멸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대 산맥의 코로나19 관련주 가운데 진단키트와 CMO였는데 아마 최우승자는 CMO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소멸 주의는 해야 되겠고, 네, 이게 전문가들마다의 쏙쏙 들어볼 만한 이슈들을 저희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라운드 3로 넘어갑니다. 종목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2 정리하고 가시죠. 네,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좋은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선정을 해드리고요. 또 타이밍과 관련해서도 수익 체크를 같이 해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급등왕 전문가님, 박기선 전문가님, 종목 AS 함께 해드릴게요. 급등왕 전문가님의 SNU 종목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이익 실현을 하셨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세요? 다행이고 수익도 축하드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SNU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추천드리고 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초가 되는데 시가가 4,430원이었는데 오늘 장중 고가가 5,340원을 해서 목표가를 일단 상향을 해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뭐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트의 모습이 오늘 같은 경우 솔직히 장중에 주가가 거의 한 24%, 25% 움직임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좀 보지 않겠나 좀 내심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이 출렁거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물이 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차익 실현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보면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을 달아버리면 대음봉은 아니라 하더라도 음봉을 달아버리면은 일단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주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물린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현재 만일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일단 아래쪽에 있는 21평 정도는 지지 라인을 높게 이제 좀 잡아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고점 부분에서 일단 그 물량 자체가 한번 쏟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그 다음날 시초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 다 설정을 하기 때문에 20%의 수익 같이 하신 분들 지금 의견들 많이들 주고 계세요. 유튜브로나 무료 문자 메시지로나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급등화 전문가님의 SNU 혹시 조금 늦게 사신 분들을 위해서 또 AS도 같이 점검도 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지서 전문가님 어제 나오셨어요. 예. 어제 나와서 얘기한 종목이 오늘 또 바로 튀어올랐어요. 예. 네, 뭐였죠? 종목이? SY입니다. 네, SY 요. SY인데 뭐 이 회사자 어떻게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바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저희가 보면 조리식 샌드위치 패널이죠. 이런 어떤 포함한 건자재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라든지 해외 어떤 법인을 설립을 했거나 또는 합자 투자 방식으로 진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은 저희가 국내 대표 패널 브랜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컬러 강판, 단열재, 뭐 데크 플레이트라든지 뭐 사업군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사업군을 통해서 시장을 확장 중에 있고요. 오늘 아마 주가가 오전에 사실은 이게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인데 오전에 지수가 거의 뭐 20포인트까지 급락할 때도 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폭이 뭐 1% 채 안 되죠. 약간 하락을 보이다가 장중 내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가가 4,165원으로 종가가 최고가죠. 종가가 최고가로 오늘 말 그대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마 어저께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기 납폭 과대. 제가 그렇게 어저께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모든 종목은 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주포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주포 종목에서 단기 납폭 과대가 나오면 반드시 되돌림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흐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제가 단기 납폭 과대 그 이유가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여전합니다. 오늘 여전히 뭐 코스닥 급락에도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약법세였다가 장대 양봉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 홀딩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에 아마 같이 시초가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수익을 또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수익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자, 먼저 급등하는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기 때문에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전자식 전력량계 원격 검침 시스템 신용카드의 제조 판매를 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름은 옴니 시스템입니다. 물론 코스닥의 그 소형주이고요. 일단 그 원격 검침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 디지털 전력장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요. 그리고 전기를 비롯한 가스, 수도, 온수 열량계 등 설비 미터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해서 계측기 분야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KT와 최근에 이달 말까지 또 자전거 1,000대를 배치하고 내년 초까지 3,000대 확대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딜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직전 고점 라인을 살짝 돌파를 하면서 지금 그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초가로 일단 정해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시초가 이후에 눌림목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뭐 높게 설정될 수 있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3,500원 정도 잡고요. 손절 라인은 2,45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바보입니다. 여러분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타이밍이고요. 목표가 3,500원에 설정, 손절가 2,450원. 옴니 시스템 급등화 전문가님을 종목 같이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박지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으로 우리 수익 가져갈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이고 이 회사는 그 본업은 항공기 부품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원자력 검사 영위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력 해체 관련 테마로도 엮여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 가장 주가가 핫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자회사죠. 오비스 파트너스가 투자한 바이오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SD 바이오센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항원 진단 키트가 WHO 승인을 받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종목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업이 있고 항상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회사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 회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저께 SY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 종목도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종목들이 낙폭이 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어떤 핫 이슈라고 하면 단기 낙폭 과대, 이게 가장 주가에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낙폭 과대, 이걸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8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르비텍이네요. 박진석 전문가님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800원. 이것이 클래스다. 오늘 이렇게 해서 최종의 두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자, MT의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포트폴리오 좋은 성과를 나타내길 바라며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한 시간이 빨리 지나갔잖아요. 급등화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아까 그 새로운 또 주도식 호텔을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또 9시부터 해서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MTNW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인지 힌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시고 또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급등왕의 급등맥을 잡아라. 방송 직후 9시에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급등화 전문가님 또 런칭 방송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주 또 런칭 방송이 있습니다. 26일부터 해가지고 있죠. 방송이 있고 지금 보면 이거 나와 있죠. 10월 26일, 28일 런칭 방송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그날 이제 방송 진행할 내용이 뭐냐면은 4분기가 기대되는 급등맥 종목을 잡아라. 그 시를 보면 급등맥 종목을 대공개하는 시간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장중 런칭 방송은 아니지만 장중 방송이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잠시 후에 9시부터 해서 MTNW 일단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왕의 급등맥을 잡아라가 공개 방송의 핵심이 되겠네요. 먼저 오늘 밤 9시에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처음에 나오는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늘 전문가 소개 급등왕 전문가님의 함께 방송 입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에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많은 분들께서 소통해 주시는데 급등왕 전문가, MTNW 급등왕 전문가, MTNW 박진섭 전문가를 검색하세요. 무료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한 종목들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여의도 클래스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 베스트 관전평을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분은 3859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주무실 시간 아니죠?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급등화 전문가님과 박지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